열거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바는 최초에 열거형을 제공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열거형을.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열거형이라는 게 프로그램의 강원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입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동서남북 4개의 값만 갖고 있는 거 있을 때 얘를 정수로 처리하게 되면 뭐 0, 1, 2, 3, 4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int라는 인자로 우리가 쓰게 되면 0, 1, 2, 3 말고도 다른 값이 올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타입을 정의할 때 그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을 나열해가지고 정의하는 타입을 열거형이라 그러는 거죠. 뭐 성별, 그럼 male, female, 남녀, 뭐 이렇게 동서남북, 요일, 뭐 이럴 경우 이렇게 개수가 아주 많으면은 그거는 나열해서 정의하기는 그 자체가 좀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안 하게 되는데 자바에서는 열거형을 애초에 자바 2 같은 데서는 제공을 안 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열거형이나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안 되면 일반 프로그래머들은 열거형이 없으니까 우리 열거형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열거형을 만들어서 흉내를 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데 그 언어에는 열거형이 없어. 그러면 그냥 없는 대로 쓸 수도 있지만 어떤 프로그래머들은 열거형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제 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가 열거형이 없을 때 프로그래머들이 어떻게 열거형을 만들어서 썼는지를 좀 설명드릴 건데 그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자바가 열거형을 도입했는데 그때 그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 썼던 그대로를 도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열거형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 어떻게 열거형을 만들까? 객체지향 언어에서 어떻게 열거형을 만들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C 언어를 생각해 보면 C 언어에서는 열거형을 정수 타입으로 나타냈죠. 근데 그렇게 열거형을 정수 타입으로 나타낸 이유는 뭐였죠? 왜 그랬을까요? 열거형을 정수 타입으로 내부적으로 모델링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할 때 가장 사용하기 편리한 타입이 정수예요. 가장 쓰기 쉽고 가장 편리한 게 정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하지만 컴퓨터는 그 자체로 이해 못하니까 디지털화돼야 되죠. 그럼 그거를 정수로 매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죠. 그러면 그거를 간단히 그런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시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클래스를 하나 정의하는데 열거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정렬, 우리가 뭐 문서 편집할 때 중앙정렬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left, center, right 세 종류만 있다. 왼쪽 정렬, 중앙정렬, 오른쪽 정렬 뭐 이거 있다 그러면 그런 열거형을 나열하기 위해서 상수들을 정의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 C 언어에서도 define 해가지고 쓸 수도 있었잖아요. 열거형 대신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쓰고자 하면은 인자는 얼라이먼트가 아니라 인트가 돼버리는 거죠. 인자로 받을 때, 처리할 때 인트가 돼요. 그럼 인트가 돼버리면 이 문법은 뭐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열거형을 쓰고자 하는 의도는 못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열거형 쓰고자 하는 것은 뭐 얼라이먼트 할 때 이 얼라이먼트를 받으면 0, 1, 2 외에는 다른 값은 그 열거형 문법에서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수, 상수들을 나열해가지고 쓰는 것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define 썼을 때의 문제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했는데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버려요. 생성자가 프라이빗이면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외부에서는 생성을 못해요. 근데 그 안에다가는 자신의 타입, 객체들을 생성해 놓을 수는 있어요. 밖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객체를 3개 만들어 놓으면은 얼라이먼트 타입의 객체는 딱 3개밖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저 클래스 코드를 수용하지 않는 한 못 만드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쓰냐면 쓸 때 아까는 int를 썼는데 여기는 alignment라고 쓰면 돼요. 얘네들의 타입이 alignment잖아요. 그렇죠? 객체를 3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객체를 3개. 그래서 alignment를 놓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할 때는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근데 이 A라는 게 원시 타입은 아니죠. 원시 타입은 아니에요. 그렇죠? 객체 타입이잖아. 참조 타입이에요. 그러면 참조 타입을 2개 비교하는 것은 뭘 비교하는 거예요? 주소를 비교하는 거죠. 똑같은 이모 가리키나. 그런데 이 얼라이먼트 객체는 요 3개의 객체밖에는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해도 문제가 없고요. 특히 스태틱 파이널로 해놨기 때문에 이 얼라이먼트 레프트는 다른 걸 가리키도록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객체들을 우리가 열거형이면 열거형에 필요한 객체들의 개수만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열거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 예전에는 열거형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요거는 좀 잊어버리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자바에서 도입한 방법입니다. 즉 자바에서는 열거형도 객체로 모델링을 해버렸어요. 열거형도 객체, 배열도 객체, 다 객체죠. 그러니까 원시 타입 8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객체가 되겠고 그 열거형들은 참조 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만들려는 거를 번거로우니까 똑같은 걸 이렇게 써서 하기가 귀찮으니까 문법을 하나 만든 거예요. 문법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랑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사용자가 이넘이라는 그런 문법이 없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 보고 계속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귀찮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까처럼 보통 거와 똑같이 쓰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left, center, right 외에는 올 수가 없죠. 객체가 딱 3개만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건 그 3개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다. 열거형을 만든다. 그래서 C&C++의 차이점, 열거형 차이점은 자바에서 열거형 타입은 클래스를 정의하는 또 다른 형태이며 각 상수는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이다. C에서는 또는 C++에서는 열거형의 열거형 하나하나가 정수 상수죠. 인트 타입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차이고요. 우리는 그런데 또 C나 C++에서 열거형을 쓸 때에는 얘네들이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0, 1, 2, 3 값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또 문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C에서는 뭐 enum 해가지고 여기다가 타입 이름 쓰나? 기억이 안 나네.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sun equal 1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1, 2, 3, 4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갖고도 우리가 정수 연산을 할 때 열거형 상수를 정수식에다 넣어서 쓸 수 있었죠. C나 C++에서는. 그런데 자바에서는 얘가 정수랑 대응되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C에서 했던 이런 식의 어떤 int n은 sun 더하기 몇이다. 이런 식의 코딩은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바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각 열거형 상수를 정수상수로 활용하지 못한다. 그런데 자바에서도 내부적으로 얘네들 각각에다가 정수상수를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값, 얘는 0, 1, 2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바에서는 못 바꿔요. 우리가 쟤는 1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각 얘네들이 객체이지만 C와 좀 유사하게 정수값을 하나씩 갖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그 값을 바꿀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쓸 때 여기 나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C++에서는 이렇게 정해 놓고는 사이즈 요거를 미디엄, 스몰, 라지를 언급할 때 별도로 언급 없이 그냥 쓰는데 이제 자바에서는 항상 앞에 사이즈 점 붙습니다. 얘네들을 접근하려고 그러면 클래스 이름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썸만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 점 미디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바 5에서 이 열거형을 만들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요거의 아이디어는 요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다 더 풍부하게 그 프로그래머들이 열거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열거형 타입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그 클래스들 모든 클래스들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맨 꼭대기에 뭐가 있다? 오브젝트가 있다 그랬죠. 근데 열거형들을 따라가면 맨 꼭대기는 아니겠지만 꼭대기 바로 전에 enum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열거형들은 enum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에 그 자식 클래스들이 돼요. 그리고 enum은 또 오브젝트의 자식이 될 거니까. 그래서 enum이라는 클래스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만들면 얘의 부모는 누구다? 사이즈라는 거의 부모는 enum이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 때 enum이라고 쓰지만 실제적으로 사이즈는 그냥 새로운 클래스다라고 생각하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델링 됐더니 뭐가 좋아지냐? 뭐가 또 좋아진 점이 뭐가 있냐? 이런 불편한 점도 있지만 뭐가 좋아지냐 하면은 이 열거형에다가 내가 메소드를 추가적으로 정의해가지고 열거형이 단순하게 값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조작할 때 쓸 수 있는 다양한 메소드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각각 이 값들이 이 열거형 상수라고 보시면 되죠.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멤버를 하나 더 가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클래스가 있으면 멤버 변수들을 정의할 수 있듯이 열거형들도 여기 보면 private string abbrevi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사이즈 열거형들은 문자열을 멤버로 하나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생성자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열거형에서 생성자를 정의할 때는 항상 생성자는 private이어야 됩니다. private. 왜냐하면 private를 아니라 public 해놓으면 밖에서 열거형 상수를 추가적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문법적으로 우리 원래 열거형이라는 의미랑은 달라지기 때문에 확장을 해서 쓸 수 있는데 생성자는 private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열거형들은 열거형이란 small, medium, large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약어로 SML이라고 하는 문자열도 하나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s.get every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멤버 값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에서는 열거형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풍부하게 기능을 넣어서 활용도를 열거형의 활용도를 대단히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열거형은 enum 클래스를 상속받게 되는데 enum 클래스에는 다양한 메소드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메소드를 프로그램할 때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ordinal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죠. W1을 이용해서 ordina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불러서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거는 열거형만 나열했지 메소드를 추가적으로 우리가 정의하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weekday는 많은 메소드를 이미 가지고 있게 돼요.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ordinal은 얘와 연결되어 있는 상수를 출력해 줍니다. 정수상수. 그래서 sun이면 0, money면 1, 그래서 0, 1 이렇게 쭉 정수값을 하나씩 대입해 놨는데 그 값을 우리가 필요하면 받아다 쓸 수 있고요. 이 열거형 길이를 비교할 수 있는데 이 비교는 그 대입되어 있는 상수값을 비교하는 거가 됩니다. 비교하는 거가 돼요. 그래서 W1하고 W2를 비교하면 이제 값이 마이너스 3. 얘가 0이고 3이니까 얘가 더 작죠. W1이 더 앞에 있는 애니까 음수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추가 하나 한 건데 요것들을 내가 요것들의 배열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요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열거형은 상수가 하나, 둘, 셋, 넷, 7개죠. 그 7개를 배열 0번째에는 sun, 배열 첫 번째에는 mon 이게 들어가 있는 배열을 그 values라고 하는 걸 부르게 되면은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values라는 메소드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내가 이 ordinal 값에 해당되는 그 열거형 상수를 얻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열거형 상수는 열거형은 객체인데도 불구하고 스위치문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문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value of라고 하는 또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문자열을 받아서 그 문자열에 해당되는 그 열거형 상수를 객체를 반환해 줍니다. 근데 이 문자열은 얘랑 똑같아야 돼. sun이란 대문자를 주면은 sun 객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 떠두면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열거형 예제를 한 가지만 해볼게요.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고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클래스를 만드는 대신에 enum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enum. 그래서 weekday
열거형을 만들 때 간단하게는 우리가 사용할 열거형 상수들을 C에서 했던 거랑 크게 차이 없게 이렇게 정의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요 애들이 정수값으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객체다라는 걸 주의 있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 하셨어요? 됐습니까? 됐으면 별도 클래스 하나 만듭시다. 테스트라고 해서. 테스트. 메인.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열거형을 출력해 보면 원래 값이 출력이 됩니다. 원래 그 상수 이름. 그냥 WD를 출력해 봤더니 WED라고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정의한 대로 보통은 열거형도 상수 개념이기 때문에 열거형 상수를 정의할 때에도 객체이지만 그 대문자를 다 써서 정의하는 게 관례고요. 그 다음에 이 오디널이라는 메소드는 내가 정의 안 했지만 그 내가 만든 열거형의 부모인 이놈이 갖고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그 연관되어 있는 상수, 웬스데이니까 썬데이부터 우리가 정의했죠. 그럼 썬데이가 0, 1, 2, 3 이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나는 이 웬스데이라고 이렇게 출력되는 것보다 한글로 수요일 이렇게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 기능을 우리가 위크데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제 여기다가 뭔가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싶다. 추가적인 기능을 메소드를 정의하든 멤버를 정의하든 해서 추가적인 기능을 정의하고 싶으면 맨 마지막 상수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돼요. 세미콜론을 붙여주고 public
이런 투스트링 메소드를 만드니까 아까하고 달리 한글로 우리가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그 이름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열거형에 대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this는 현재 객체. 현재 객체가 Sunday면 일요일, Monday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 toString은 오버라이드를 붙여놨는데 원래는 어디에 있는 메소드일까요? toString은? toString은 원래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클래스들을 정의할 때 toString을 재정의해 주시면 그 객체를 printf나 println 같은 데 넣었을 때 그 문자열이 출력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객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 toString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일 뒤, 5일 뒤, 10일 뒤가 무슨 요일인지 알고 싶다.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계산해 주는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next days. 그래서 요만큼 뒤에 0이면 현재 요일을 반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5일 뒤가 무슨 요일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기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짜면 될까요? values라는 메소드랑 그리고 ordinary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ordinal은 현재 객체의 정수값을 얻어올 수 있어요. values는 이 열거형 상수들의 배열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values라는 이 values는 부르려면 클래스 이름 갖고 부르는 스태틱 메소드이고요. 얘는 객체 열거형 갖고 부르는 일반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5일 뒤, 3일 뒤, 100일 뒤, 100일 뒤는 무슨 요일일까요?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신 분 있어요? (5일) 뒤에 해당되는
그 열거형 상수의 오디나를 그 정수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걸 알면 그거 가지고 여기서 나온 배열의 그 번째 세기를 리턴해 주면은 해당 요일로 바뀌겠죠. 그러면 n일 뒤, 하루 뒤, 3일 뒤, 5일 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 n 한 다음에 뭘 해줘야 될까? 네? 더하기 5, 더하기 6 하고 나서는 더하기 6 하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순환돼서 돌아오게 해요? 나머지 연산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5일 뒤가 수요일에서 5일 뒤가 월요일 맞나요? 목, 금, 토, 일, 월 맞죠? 지금 현재가 수요일이었으니까 수요일 더하기 5 모두 칠하면은 색인값이 나오고요. 그럼 이 전체 중에 우리가 그 날짜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거는 요 valu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열거형들의 배열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걸 얻어내서 거기에다가 색인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해봅시다. (5일) 전, 뭐 이거는 어떻게 만들까요? 5일 후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럼 5일 전은 여기에 들어오는 값은 음수값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5를 주는 게 아니라 5 주면은 5일 전 요일이 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100일 전, 1000일 전, 뭐 이런 걸 다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러면 next day에 반대되는 previous days는 어떻게 짤까요? 다 짰나? 금방? (7일) 전이면 그대로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신 분 있어요? 어떤 값이 있을 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지금 모드라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0, 1, 2, 3, 4, 5, 6 이런 값만 가질 수 있는 수체계가 이렇게 푹 줄어든 거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라는 거는 플러스 몇하는 거랑 같을까요? 개념이.
마이너스 1하는 거는 플러스 몇 하는 거랑 같을 거예요. 플러스 6이 됩니다. 플러스 6 하는 거랑. 마이너스 2 하는 거는 플러스 5, 마이너스 3 하는 거는 플러스 4. 지금 얘가 하고 우리가 항상 모듈러 7 하잖아요. 모듈러 7 하는데, 뭐 정수론 배우면 좀 알 수도 있는 내용인데, 마이너스 1을 하는 거는 플러스 6으로 하는 거고, 마이너스 2를 하는 건 플러스 5로 하는 거고, 마이너스 3을 하는 건 플러스 4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면 내가 빼야 되는 것만큼을 플러스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5일 전이다. 그럼 마이너스 5로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5로 시켜놓고 그걸 다시 플러스로 전환하지 말고 플러스로 계산을 바꿔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n을 7로 나머지를 구해요. 그러면 7 안에 있는 0, 6을 수로 14일 전이나 7일 전이나 똑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n을 0에서 6 사이로 우선 바꿔 놓습니다. 0에서 6 사이로. 그 다음에 n을 5일 전이 금요일 맞나요? 수요일에 5일 전? 월요일에 5일 전 되는 건가? 한번 바꿔버렸으니까. 월요일에, 뭐야, 이거? 지금, 어떻게,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5일 전. 수요일에 5일 전이 금요일입니다. 화, 월, 일, 월, 금. 맞죠? 토, 일, 토, 금. 이해됐어요? 천일, 뭐 며칠 될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하기 전에 7이라는 범위 내로 줄여놓고 그럼 원래는 개 빼기 개를 해야 되는데 물론 빼고 나서 더하기 7해도 되는데 음수가 됐을 때 그럼 복잡하니까 요 부분은 얘랑 같아요. 원래는 이거 없이 return next date를 부르면 돼요. 그래도 그 값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제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자바에서는 열거형을 가지고 상당히 풍부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확장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대단히 자바에서 대단히 좋은 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해보시면 어떤 열거형들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자바에서 하게 되면 그거를 되게 확장시켜가지고 보통은 다른 데서 했던 코드들이 열거형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상당히 효과적으로 코드들을 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는 여기다가 abstract를 빼고 어떤 함수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return 월요일, return 화요일 했었는데 이 자체를 클래스 같은 형태대로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 형태대로도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abstract 해놓고 얘네들 각각에서 별도로 함수들을 재정의해 가지고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그 상수들을 그 사이즈의 객체로 만들 수도 있고
사이즈 객체 후손으로도, 사이즈 클래스의 후손 객체들도 자동스럽게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 것처럼 스위치문 안 쓰고 함수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향인데 그것도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잠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열거형입니다. 혹시 열거형 관련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자열이 있을 때 문자열들을 이렇게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는, 분석하기 위해서 구분해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자바에서 되게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스트링 토커나이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링 토커나이저는 공백 문자를 가지고 뭐 단어들을 구분해내고 싶으면 스트링 토커나이저 가지고 분석을 해놓을 수 있고요. 요것도 그런데 그거 말고 한 가지 또 보면 아까는 공백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공백으로 안 하고 요 짝대기로 구분하고 싶으면 그거를 여기다가 표시해서 내가 어떤 기호로 구분하고 싶다라는 걸 주면 구분을 해줍니다. 하나씩 토큰들을 분류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거 어제 또 프로그래밍 형식 때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도 이 문자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그걸로 구분된 애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정적으로 끄집어내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원래 라이브러리에 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플러스라고 했으면, 그리고 우리가 나왔던 문제가 덧셈밖에 없다. 그럼 싹 구분해줘요.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쓰면 되겠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번 해봅시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자로 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뺀 요 세 개를 토큰으로 빼봐내서 여기 보시면 차례대로 2000, 300, 500 나오죠. 그렇게 이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금방 또 이렇게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
스트링에도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스플릿. 근데 스플릿은 여기다가 이제 줘야 되는 게 정규형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아직은 안 배우셨을 텐데 제가 한 가지 또 보여드릴게요. 그럼 또 요거를 싹 죽여놓고 D가 아닌가? 정규 그거를 까먹었다. 문자열을 가지고 스플릿 하는데 스플릿하는 기준을 주면 걔네들을 스플릿 해가지고 배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배열로. 그래서 어제 문제 같은 거 예를 들면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요 짝대기가 또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플러스는 정규 분포에서 어떤 의미를 정규 표현에서 어떤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제 써놓은 건데 어쨌든 이걸 어떻게 쓰는지 배우는 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건 자바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컴퓨터에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자바 문법에 따라서 요 문자에다 넣어주면 그걸 기준으로 문자를 분석해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기준이 더하기랑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토큰들을 나눠달라 그러면 2300, 500 이렇게 나눠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0에서 9까지의 디짓들이 하나 이상 나온 것들을 기준으로 이게 토큰들을 나눠달라 그러면 2000 날라가고 300 날라가고 500 날라가고 남는 게 마이너스 플러스만 남아요. 물론 여기는 처음에 하나는 널이 나오는 것은 이 앞에 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가 있었으면 공배 문자 없이 이렇게 분류가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어제는 짜야 되는 거였는데 라이브러리 함수가
라이브러리를 잘 알고 있고 이러면은 저런 거를 그냥 뽑아주죠. 분류를 자기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라이브러리의 사용 능력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거를 짜야 될 때도 직접 이거를 짜려고 하겠죠. 이거 분류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파싱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지, 라이브러리에.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거는 이렇게 공백 문자로 분류된 거는 쉽게 토큰으로 분류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짝대기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토큰을 분류할 때 스트링 토커나이저라고 하는 클래스, 그리고 스트링에 있는 스플릿 기능을 두 가지를 활용하면은 문자열 같은 거 분석을 해야 될 때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